자, 그다음 281에 좀 전에 봤던 3번 정기검사 및 이제 정기점검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에 이제 검사는 사용정 검사와 그리고 이번에 자가용 정기 설비 이제 정기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는 동그라미 그 2번에 나와 있는 자가용 정기 설비 정기검사 관련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데 2번이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 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2번. 일단 그러면 이 자가용 전기 설비 정기 검사 대상이 되는 그분의 동그라미 기억해 봤더니 자, 수용구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소전 설비면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라면 이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일단 대상 하나 기억, 니은. 자, 그럼 정기 검사는 얼마에 주기로 할 겁니까?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합니다. 자, 재검사란 건 정기 검사를 받았을 때 그 불합격한 부분이 있다면 불합격한 부분에 대한 재검사는 불합격 시 검사 완료부터 몇 개월을 다시 받습니까?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의 재검사에 관한 기한을 3개월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검사 신청서 제출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 몇 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제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사란 거, 안전공사란 거, 한국전기안전공사 줄임이죠. 그 의문이 없지만 일단 이 안전공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났다면 완료일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 검사증을 교부합니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 따른 이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에 관한 규정에 기역부터 미음까지에 따른 숫자 5가지는 좀 확인해 두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자, 저 한 장을 넘겨 정기안전관 선임 및 해임 신고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금 선임 및 해임 신고 그리고 동그라미 그 2번에 선임 및 해임 신고서 제출은 선임 또는 해임하다 며칠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그 신고서 선임 해임 신고 제출에 관한 기한하고 일단 먼저 문항 4번에 가보죠. 4번. 선임 및 해임 신고 제출에 관한 30일 이내 그리고 해임했다면 재선임은 언제? 해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재선임합니다라고 해서 2번하고 4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관련 동그라미 3번. 3번에 지금 가보시면 자, 전력기술은 단체에 신고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선임 해임 신고증명서를 발급을 하는데 기한은 며칠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예, 그래서 문항 3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자, 그 다음 안전관리자 직무. 이 관련법에 따라 이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대해서 총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직 직무 중에는 물어보지 않았었지만 직무 중에 동그라미 6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감염무다 그래서 6번의 기역과 니은에 따른 관련 기역, 니은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 금액에 관한 부분에 공사감염과 관련해서 6번 하나 좀 잠깐 정리 봐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6번하고 7번은 좀 건너고요. 중대한 사고입니다. 중대한 사고. 자, 여기 중대한 사고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요. 중대한 사고보다 일단 여기는 보면 지금 여기는 전기 설비의 사고, 전기 설비의 사고 원인, 관련법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 설비 사고 원인의 경위를 조사하게 돼. 경위를. 그러면 전기 설비 사고의 사고와 원인의 경위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전기 설비 사고 원인의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크게 2가지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전기 사고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데
지금 그 중에 양가로 지금 현재 교재가 8번에 중대한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분리 일단 그 부분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전기 설비, 전기 화재로 인한 추정되는 전기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에서 전기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뭐 하더라? 중대한 사고 발생했다면 전기 설비의 사고 원인의 경위를 조사한다. 그래서 여기는 중대 사고 일단 큰 분류는 일단 정리가 전기 사고의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크게 두 가지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면인데 그 두 가지가 전기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뭐예요? 그 원인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중대한 사고라는 건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상의 분류는 이거를 크게 이제 이렇게만 정리를 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 혼동하실 수 혼동이라기보다 일단 그렇게 큰 분류는 일단 정확히 감전사고와 전기설비사고에서 중대사고는 감전사고입니다. 감전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리고 전기설비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이 분류는 정확히 이렇게 분류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게 가장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전기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기존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화재 사고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경위를 조사한다. 그래서 분류는 이와 같은 분류를 쭉 뻗어나가는 게 중대 사고로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을 잡기 힘든데 법상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하나. 그러면 자, 첫 번째 동그라미 현재 교재상용 문항 분류는 정확히 한 분류를 한번 바로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전기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해서 두 가지 일단 기억에 사망이 몇 명,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재산 피해 가액이 얼마, 3억 원 이상인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니은의 1번에 기억 니은에 따른 두 가지 관련 전기 설비 추정 사고 발생했다면 원인 경위 조사합니다. 하나. 그다음에 중대 사고 중에 감전 사고와 전기 설비 사고는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이 됐을 때 이제 먼저 감전 사고입니다. 감전 사고 사망 2명 이상 또는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전기 설비 사고입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사고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 배전 설비에서 전기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라면 해서 지금 2, 3번은 지금 중대 사고 분류 중에 하나인 감전 사고와 전기 설비 사고 분류가 나와 있고요. 예, 전기 사고의 통보입니다. 통보는 지금 여기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실 게 여기서 지금 그 전기 사고의 통보는 여기 보면 전기 화재는 관계없어요. 이 중대한 사고, 방금 봤던 감전 사고나 전기 설비가 이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중대 사고를 뭐 하게 돼 이거를 통보해 주게 통보를. 그래서 이 현재 마지막 문항 번호 4번에 관한 전기 사고 통보란 것은 이 원인 경위 조사 대상 두 가지 모두가 그 중에 중대한 사고에 해당이 된 이와 같은 감전이나 전기 설비 사고 규정에 해당이 됐을 거를 통보한다고 그걸 분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이제 보시면 통보에 관한 절차를 살펴보시면 지문에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영하는 전기설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속보란 건 여기 속보는 24시간이네. 그러면 여기서 말한 통보는 속보는 몇 시간? 24시간이라는 것은 속보란 건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는 것을 속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보는 24시간 이내. 그리고 상보. 속보는 24시간, 상보는 사고 발생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래서 통보는 일단 여기 속보는 전화 또는 팩스라고 말씀. 상보란 건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를 챙겨서 관련 소식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서 통보하는 걸 상보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요거를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여기를 방금 나와 있듯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라고 해서 통보 나와 있는 지문에 속보는 전화 또는 팩스는 24시간, 서류를 갖춰 그 통보하는 걸 상보라 그래서 24시간 15일 이내에서 하나 나와 있는 지문에
4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 장을 넘겨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중대한 사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관련 법령에 따른해서 세 가지 관련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중대한 사고라든가 놀이설법상이라든가 방금 하던 이 전기 관련 법상 중대한 사고를 정리 비교해 놓은 겁니다. 쭉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9번에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이 있죠. 이 박스표는 여러분이 가장 1번의 수용률은, 2번의 부동률은, 3번의 부하율은 여기는 여기 이 세 가지는 뭐를 구하기 위해서 전기 설비 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식이 몇 개 있다. 그 식이 세 개인데 그 세 가지가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이 있다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식을 통해서 전기 설비 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식이 몇 개 있다. 세 개. 여기서 말한 전기 설비 용량은 변압기 용량이죠.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기 필요한 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은 각각 박스에 들어있는 그 계산식, 꼭 기억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9번 이론상 요건 출제 빈도가 한 3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 우측에 피뢰침 설비, 피뢰침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피뢰침이라기보다는 피뢰 설비입니다. 피뢰 설비. 그래서 피뢰 설비의 설치 기준. 자, 피뢰 설비 설치 기준은 지금 가보시면 박스 들어가기 전에 그 설치에 관한 대상에 따라서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m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뭘 설치합니까? 피뢰 설비를 설치한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총해서 9가지, 1번부터 쭉 해서 지금 6번까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가면서 보고 필요한 거 설명드리면, 자, 피뢰 설비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피뢰 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피뢰 설비는 표준이 정하는 피뢰 시스템 레벨 얼마 이상인가요? 2 이상이다. 2 이상이다. 그래서 1번 돌침입니다. 돌침. 자, 명칭을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보죠. 명칭 일단 여러분 이 명칭은 좀 여기서 이제 뭐 객관식도 주문에 언급하기지만 주관식을 쓰는 걸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낙뢰가 있다. 낙뢰가 있으면 낙뢰가 건물의 위에 치는 낙뢰를 잡아주는 장치가 있을 거고요. 건물의 높이가 고층 또는 초고층으로 올라가면 위에 치는 것도 문제면 어디가 또 치는 게 문제인가요? 건물의 측면에 치는 이 낙뢰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위쪽에 치는 이 낙뢰를 받아주는 이 장치가 뭐다? 피뢰침이 아니라 여기는 뭡니까? 이게 돌침입니다. 돌침이고요. 그러면 건물의 측면, 이 고층 또는 초고층에서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 이 낙뢰를 측면에 치는 낙뢰를 잡아주는 역할, 이게 뭐 이게 수뇌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뇌부하고 돌침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위에 설치가 돼서 위쪽에 치는 낙뢰를 잡습니다. 돌침. 그리고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잡아준 게 뭐가 있다? 그게 수뇌부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돌침하고 수뇌부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돌침하고 수뇌부에서 낙뢰를 받았다면 그 낙뢰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고부하의 낙뢰가 땅으로 해서 방출이 돼야 맞죠. 근데 그럼 땅으로 방출되기 전까지 이 치는 낙뢰를 이렇게 가죠. 자, 이 낙뢰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수뇌부도 연결이 되고 이 돌침도 연결이 돼서 이 낙뢰, 여기서 받았던 낙뢰를 여기 있는 보면 땅으로 방출하기 이 장치까지 해서 이 땅으로 방출하는 장치가 이게 지금 접지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접지극이에요. 접지극에서 접지극을 통해서 이 고부하의 낙뢰가 이렇게 돼서 땅으로 이렇게 방출을 해야 이 건물이 이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시설 설비를 보호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좀 접직을 통해 방출하기까지 중간 역할은 또 누가 하죠? 이게 요 중간 역할은 요게 뭡니까? 이게 인하도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칭은 크게 4가지 명칭은 정확히 해서 돌침, 수뇌부, 인하도선, 접지극에서 4가지 꼭 명칭 하나 주의하셔서 봐주시고요. 특히 돌침하고 여기 수뇌부는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고, 또 돌침을 만약 이걸 가로쳤을 때
피레침이라면 맞나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상에 돌침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건 꼭 돌침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의 1번, 2번. 돌침은 건축물이요. 일단 이 관련 명칭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련 내용 쭉 한번 가면서 읽어가면서 보죠. 이번에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의 돌출식을 설치하되 설계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자, 필요 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의 피복이 없는 동선, 즉 이 필요 설비 재료 기술된 지금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은 50 이상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이 세 가지의 피복 처리가 안 된 말 그대로 구리동선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2번, 3번, 4번. 자, 필요설비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철골조, 철골 구조물과 철근 콘크리트 조에 철근 구조체 등을 사용합니까? 네. 인하도선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대신 정기적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서 요건이 있어요. 이 경우 정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 지폐레벨사의 전기장이 얼마 이하가 된가요? 0.25. 전기장이 최소화가 된다면 인하도선을 대신해 두 가지 구조물 구조체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전기장 얼마라고 그랬죠? 0.2. 자, 5번이 지금 그 수레부에 관한, 좀 전에 수레부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수레부 하는 역할은 이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역할이 수레부라고 말씀드렸고, 수레부 설치는 지금 나온 문항 5번에 자,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하며 지표 레벨에서 최상단부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합니다. 설치 규정은 두 가지예요. 60을 초과하냐 150을 초과하냐에 따라 해당 5분에서 120점부터 설치하는 거고요. 네 번째 줄의 단서가 이 수레부는 설치를 하는데 설치는 꼭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레부가 설치된 것으로 뭐 하겠다? 본다예요. 그러면 수레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건 이 수레부를 대신한 일정의 시설 장치가 있다면 그걸로 대신하겠다는 게 단서인데 다만에 가보시면 다만 건축물 외벽에 금속 보조로 마감되고 금속 보조 상호 간에 사이 후단이라는 전개장 얼마였던가요? 0.25m이죠. 2옴 이하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표레 시스템 레벨 등급의 저가박에 설치해서 인하도선 연결한 경우는 측면 수레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해서 5번 나와 있습니다. 6번은 지금 전기설비 접지 개통과 건축물의 필요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직을 공유하는 통합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이나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뭘 설치합니까? 기존에 작업한 뭘 설치하더라? 서지 보호장치.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명칭은 일단 하나, 둘, 셋, 넷. 에다가 하나 더. 마지막 현재 문항 지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마지막 지문에 낙뢰 등이나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치가 뭡니까? 그 장치를 이걸 뭐라? 서지 보호장치. 서지 보호장치를 합니까? 네. 근데 서지 보호장치라는 지문을 줄여서 이걸 뭐라고 돼? 이거를 SPD를 한다는 것까지 이거 하나 봐주실까요? 그래서 명칭은 서지 보호장치를 또는 이걸 영어 약자표 이거 뭐라고 합니까? SPD를 한다는 것까지 같이 하나 확인을 해 놓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필요 설비도 일단 그 박스 위에는 설치에 관한 기준 하나 정리하셨다면 박스에 방금 들어왔던 1번부터 6에 따른 설치에 관한 기준 꼭 정리해 놓으시게 부분들은. 조명 설비 확인했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승강기 설비로 갑니다. 승강기 설비. 자, 승강기입니다. 이제 승강기 설비에 관한 보면 여기 현재 기술에 된 이 부분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그 설치된 승강기, 쉽게 말하면 승강기는 크게 법령이 두 가지예요. 설치에 관한 규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 이제 보고된 17번에 관한 건 여기는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관리에 관한 기준이 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의 내용을 일부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데 먼저 볼까요? 질문은. 자, 승강기 설비 일단 설치 검사들에서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용어 정원한 바에 따라 설치 검사합니다. 네.
이번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해서 박스에 그 승강기의 직무 범위 나와 있는 것 대해서 여기는 뭐 1번부터 7번에 나와 있는 것 좀 간단히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교재에 수록이 된 지문 중에 자체 점검 좀 볼까요? 자체 점검. 이제 그 중에 지금 자체 점검, 그 중에 자체 점검 좀 잠깐 보자. 자체 점검. 설치된 승강기 스스로 점검하겠다는 게 이제 자체 점검인데, 자체 점검을 보시면 자체 점검은 지문에 지금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얼마에 주기로 합니까? 월 1회당 실시할 그 결과를 5일 이내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점검 월 1회 이상 그 결과 입력은 언제? 5일 이내 어디에 입력합니까?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라고 해서 입력하는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러면 여기는 자체 점검에 관한 지문의 결과입니다. 결과란 건 뭐냐면 원리상 자체 점검을 했겠죠. 그럼 자체 점검에서는 그 결과가 나왔다. 결과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결과란 건 승강기 상태죠. 승강기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승강기 상태에 대한 결과는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는 건 양호, 그리고 주의 관찰하고 그리고 긴급 수리해서 결과는 일단 세 가지로 그 승강기 자체 점검을 끝낸 자는 그 결과를 관리 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 상태는 몇 가지로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보할 거면 양호라면 양호 관련해서 입력을 할 거고, 근데 그 결과를 여러분이 여기는 그 따로 언급해야 하는데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의 결과에 따라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로 구분해서 관리 주체에게 점검했던 자가 통보하면 관리자는 그 통보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뭐합니까? 입력합니다. 해서 3번 자체 점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 검사입니다. 안전 검사. 자, 안전 검사는 밑에 나와 있는 안전 검사는 검사가 몇 가지 검사를 안전 검사하는 여기는 총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검사를 안전 검사. 일단 먼저 밑에 박스 가기 전에 박스에 들어가서 검사에 관한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합니다. 박스에 가보면 일단 기억번에 정기 검사, 니은, 수시 검사, 디귿, 정밀 안전 검사라 그래서 검사는 지금 여기 세 가지, 정기 검사, 수시 검사, 정밀 안전 검사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검사 각 세 가지. 그럼 이 검사는 해당되는 기준에 해당해서 꼭 받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 검사 연기 사유가 이 연기 사유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안전 검사는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밑에 박스를 벗어나서 동그라미 지금 지문에 그 4번으로 갑니다. 3번에 가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기 사유는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또 연기 사유가 세 가지 먼저 정리합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가보니까 들어가서 보면 1번.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관리 주체가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서 총 세 가지 해당된 경우 그때는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까? 네, 연기사유나 봐주시고 그러면 안전검사는 방금 봤던 세 가지 검사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 기억에 정기검사를 가보죠. 정기검사 박스에 들어가서 좌측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안전검사인데 그중에 정기검사입니다. 그래서 설치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정기검사를 하고 이 검사 주기는 몇 년 이하가 된가요? 2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정기검사 검증 몇 년 이하가 됩니까?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가 되는 2년 이하다. 근데 단서가 있죠. 2년 이하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밑에 나와 있는 기억에 A, B, C의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검사 주기를 뭐하다?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승강기 종류 및 사용 연수라든가 중대사고 고장의 발생 여부라든가 그 밖에 0으로 정하는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기검사 주기를 뭐 할 수 있다?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일단 여기서 볼 거는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인가요? 2년 이하란가는 확인하시고요. 자, 우측에 수시검사 갑니다. 수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검사다. 그래서 총 4가지 관련 검사에서 승강기 종류에서 왕복 운행을 변경했거나 승강기 주요 장치가 되는 제어반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라면 D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그리고 디귿의 뭐는 제외합니까? B. 그러면 디귿의 B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밑에 잠깐 디귿의 정밀안전검사 사유 중에 B번을 가보니까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이거는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C번. 그리고 D번 관리조처가 요청하는 그래서 니은번에 A에서 D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일단은 수시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세 번째가 되는 정밀안전검사입니다. 네, 부분들은 정밀안전검사는 보니까 사유가 있어 A에서 D가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다. 그래서 첫 번째 A번 정기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이 불명확해서 불명확하다. 일단은 아마 정기 수시검사 원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정밀검사 들어가는 사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그 다음 B번. B번은 지금 좀 전에 봤던 나와 있는 대로 그 승강기 혈압 중대사고 중대고장이면 그리고 C번이 설치검사로부터 15년이 지난 그리고 마지막 D번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 따라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안전검사 사유 중에 현재 교재문항 번호가 C번을 좀 볼게요. C번은 어떤 경우에 이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가 보니까 얘는 15년이 지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5년이 지난. 자, 정밀안전검사의 그 사유 A, B, C, D 4가지 15년이 지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를 봤으면 이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이때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또 15년이 지납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플러스 요 15년이 지나서 정밀안전검사를 한번 받고 자, 이유는 이와 같은 주기마다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그 현재 D급번에 그 첫 번째 줄 끝부분 잠깐 가볼까요? 경우에 하는 검사라고 해서 이 경우 C에 해당할 때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후 몇 년마다 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일단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후는 몇 년의 주기가 때 후에는 그 후는 계속해서 얼마의 주기마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년마다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박스를 이제 그 3가지 정리했고 박스를 벗어나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관리조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하려면 안전검사 합격한다. 이 경우 관리조처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몇 개월 이내 4개월 인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불합격한 승강기 몇 개월에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돼요? 4개월 이내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5번은 이제 정기검사, 검사 주기 등이나 무슨 이야기 좀 전에 정기검사는 몇 년이라고 그래요? 정기검사는 2년 이하로 합니까? 네. 그럼 여기서 2년이나 최대 정기검사 주기가 몇 년의 주기마다 2년의 주기마다 하는 승강이 있다는 건 2년의 주기보다 짧은 승강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년 이하라는 건 여기 보면 최대 승강기에 따라서 짧게는 얼마? 6개월. 짧게는 몇 년? 1년의 주기. 그래 최대 몇 년까지 2년의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승강기에 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양가로 5번에 설명하는 건데 1번.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몇 년인가? 1년으로 한다. 1번. 2번.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검사 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라고 이제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기억번입니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라면 검사 주기가 얼마인가요? 6개월마다입니다. 기억, 니은.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라면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디귿 다음 엘리베이터단지 그래서 A, B, C의 즉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화물 엘리베이터라면 얼마의 주기로? 2년. 그리고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라면 몇 년? 2년. 그러니까 지금 박스에 가봐. 박스는 지금 뭔가요? 짧게는 얼마? 6개월. 최대 몇 년까? 2년의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에서 여기서 이제 2년이라고 해서 짧게 6개월, 1년, 2년이 있다는 걸 봐두셔야 될 때에서 정기검사는 이와 같이 최대 기간 몇 년, 2년 이하인데 이렇게 방금 봤던 대로 이 주기마다 받아야 되는 승강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숫자도 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중에 이제 그러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 이 해당된 승강기가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검사입니다. 검사. 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박스를 벗어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문항 3번 정기검사 검사 기간은 정기검사 검사 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로 합니까? 전 30, 후 30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후 30일 이내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3번. 자, 4번. 정기검사 검사 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5번.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안전검 이와가 연기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유에 해당이 됐다면 그때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정기검사 그 주기를.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번, 지금 4번하고 5번, 4, 5번이 안전검사 관련한 부분 쪽에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관련 부품 제공 기간은 연수만 하나 좀 연수만 잠깐 연수. 승강기 유지 관련 부품 등의 제공 기간이라고 해서 지문의 세 번째 줄입니다.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다로도 몇 년 이상 제공할 수 해야 한다?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다는 데서 10년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공기조화 설비, 냉동 설비 한번 읽어두죠. 여기는 뭐 따로 이론은 여러분이 시대로 공부하셨던 걸로 보고요. 그리고 20번 진행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존 적어도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 수업하셨을 부분들이고 여기는 따로 좀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1차에는 공부하지 않으셨을 부분들 중에 두 가지 좀 하나 확인할게. 293페이지를 쭉 가시면 21번입니다. 21번은 지금 보시면 21번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그래서 21번 잠깐 보실까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건 여기 보면 시험 범위 중에 공동주거 관리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거 관리 이론 중에 한번 시험이 나왔던 질문을 여기다 21번 위치를 시켜놨는데 지금 문항은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공동택과 일반 업무시설의 면적에 관한 20세대 이상 3,300제곱미터 이상을 이걸 숫자를 바꿔서 한번 시험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현재 1번에 건축법상 공동택 세대수 몇 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은 어떻게 되죠? 때는 업무시설은 연면적 얼마 3,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그래서 21번에 동그라미 1번 하나 나와 있는 것 하나 봐주시고요. 22번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이다. 그래서 22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이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라는 건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에 페이스베러 텔레비전이 있죠. 그 용어를 뭘로? 네, 여기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 규정에 일단 동그라미 1번. 자, 공동주택단지는 법령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는 경우는 어디에 반영합니까?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반영한다? 장기수선 계획에서 현재 문항 1번. 1번에 따라 어디에 반영한다? 장기수선 계획에.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한다면 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무슨 시설로 분류가 되죠?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돼서 법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거나 이 관련법에 따른 수선주기에 해당하면 주기가 됐을 때는 뭐합니까? 교체한다는 의미가 되죠. 1번, 2번. 자, 공동주택단지 설치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에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규칙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는 설치 기준이 중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A번입니다. A번은 보시면 지금 어디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의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 처리기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A번. 자, B번. 영상정보 처리기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잘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 해상도는 몇만 화소 이상인가? 해상도는 몇만 화소? 지금 그 질문 숫자만 좀 몇 가지 확인하실게요. 카메라 해상도는 몇만 화소입니까? 130만 화소. 그래서 이제 물체 식별이 가능하게 해서 최소 2화소 이상은 돼야 되냐? 그래서 법에서 130만 화소란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지문 하나. 자, 그리고 지문에 그 C번. 영상정보 처리기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카메라입니다. 자, 카메라 수와 뭐는 같습니까? 모니터 수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수가 예를 들어서 100대다. 대규모는 100대도 금방 넘어가죠. 예를 들어 뭐 한 세대가 한 3, 4천이면 금방 100대 넘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수가 예를 들어서 뭐 50대만 예를 들어 50대. 그럼 카메라 수가 카메라가 50대예요. 모니터도 몇 대? 이 카메라 수와 모니터 수는 뭐예요?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카메라 하나당 모니터가 몇 대? 50대가 있어야 돼요. 카메라는 분산 설정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모니터는 한 곳에 모아서 이게 감시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막 아무리 작다고 해도 50대를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뭐 가끔 TV에 보면 어떤 뭐 중앙 관제 센터 형태만큼의 넓은 공간 확보하되 걸려면 그건 쉽지 않다 보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카메라 모니터 수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예외대로 뭐 하더라? 모니터와 카메라 수가 같지 않아도 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모니터 카메라 좀 같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단서에 가보시면 단서에 가보니까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첫 번째 다채널 카메라 신호를 1대 녹화 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면 1채널의 감시 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가 최소 몇 인치 이상이다? 4인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채널 구분, 이게 여러 채널 나눌 수 있죠. 나눠놨어요. 이게 여러 채널로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요. 자, 여기는 이게 각각 이 하나의 채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소 이때 이 대각선, 이 하나의 채널에 최소 대각선 이게 다 채널 분해했다. 이게 최소 이게 몇 인치 이상이 돼요. 이게 최소 몇 인치? 이게 최소 몇 인치? 4인치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 이게 모니터가 대각선 아무리 짧아도 최소 몇 인치 이상? 4인치 이상이요. 다채널로 구분했다 하더라도 4인치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확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확대 감시 기능은 뭐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모니터는 일단 이 규정에 충족을 했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 있는 화면이 이 채널이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 인상착의를 어떤 옷을 식별할 수 없다. 이걸로 가지고는 어떤 말 그대로 감시 기능을 충족할 수 없다 보니까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 이거를 확대 감시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다 커서를 놓고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조그만 화면에 있는 이 얼굴 이게 확대 감시 기능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녹화된 화면이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 그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에서 여기는 인치는 몇 인치? 4인치. 그다음 숫자 얼마? 130 하나 봐주시고요. 한 장을 넘겨서 D번에 가시면 관련 교전에다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을 기억하시고 그중에 세 번째만 잠깐 볼까요? 자, 공동체 관리법 시행 규칙에 장기적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수선 주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에서 여기 이 장기적 계획에 반영한다는 결과 이 장기적 계획에 따른 뭘 정하게 했다는 거. 영상정보 처리기 관련 교체 주기를 정해놨고 이 주기 이상으로 관리되게끔 잘 하라는 거예요. 부분들에서 지문의 마지막 번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 밑에 있는 박스를 벗어나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중에 리얼입니다. 리얼. 자,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부터 최소 며칠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30일 이상. 그래서 촬영된 자료는 여기 있는 인치 4인치 하나 있었고요. 4인치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촬영된 자료는 며칠 이상에서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일자는 지금 30일 이상에서 하나 숫자에서 130만 화소 4인치 이상 그 다음에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아니지만 밑에 나와 있는 지문의 미음번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수리합니다. 수리는 며칠이라는 뜻은 뭐라고 하죠? 지체 없이 때는 여기는 숫자는 여기는 아닙니다만 고장이 났으면 이거를 뭐 하세요? 이거를 지체 없이 수리합니다. 그래서 134, 30 지체 없이 이렇게 해서 수리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를 봐두시게 그래서 일단 관리에 관한 기준 그리가는 정리하고 마지막 박스 이따 박스 벗어나가면 박스 요 마지막 박스 무슨 내용이냐면 자 분명히 그럼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 자료 이 촬영된 자료는 어떻게 할까? 이 촬영된 자료가 있겠죠. 촬영된 자료라는 건 사람이 찍힐 수도 있고 기타 어떤 사물이 찍히든 이 촬영된 자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공개하면 돼요. 이건 절대 비공개죠.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건 어떤 사생활에 침해 우려가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법에는 이렇게 정해야지. 이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관리조처는 영상정보책이 촬영된 자료를 보안 및 방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위된다. 여기는 목적 외의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단서가 두 번째 끝부분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밑에는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총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때 열람하게 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문에 이제 가보니까 기역, 정보 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한 경우라면 그 다음 니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서 정보 주체 열람 제공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열람 제공할 수 있다. 네, 열람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주체라는 건 누구를 말하고 이 카메라 찍힌 이 당사자를 여기를 정보 주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찍힌 당사자가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다 주면 되고요. 정보 주체가 뭐예요? 동의. 누가 보자고 하는데 보여줄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되는 거에서 정보 주체 열람 제공 동의가 있다면 그 다음에 디귿.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에 그리고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 수행에 그리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그래서 열람 제공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봤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열람이나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열람 제공이 가능한 사유 5가지 사유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 설비에 관한 지금 이론하고 법령에 관한 걸 일단 전부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적중 예상 문제 관련해서 문제 관련한 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